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영성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칼 융의 심리학에 뿌리를 둔 아주 깊고 또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 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벌써 뭔가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들이고 오늘 이걸 통해서 깊은 내면의 통합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실질적인 징후, 그 첫 번째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이 내면의 통합, 그러니까 진짜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첫 번째 신호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몸이 마치 진실만을 지키는 그런 강력한 수호자처럼 변하는 거죠. 이걸 생리적 거부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시민성 질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몸 안에 잠자고 있던 본연의 지혜가 깨어나서 이건 아니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가치관이랑 전혀 맞지 않는 일에 억지로 네 라고 동의했더니 갑자기 편두통이 막 몰려온다거나,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막 메스꺼움이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 세포들이 아니!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요. 또 억지로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더니 집에 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녹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 어떠세요? 되게 구체적이죠? 아마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파수의 배신에 반응한다. 아,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스트레스나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내 본질, 내 고유한 주파수와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몸이 일으키는 뭐랄까 일종의 반란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징후가 이렇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징후는 이제 바깥 세상으로 확정됩니다. 바로 외부 현실에서 나타나는 신호죠. 바로 현실이 응답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이게 그냥 가끔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아니라 현실과 내가 끊임없이 정교하게 대화를 나누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내면의 상태와 외부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하나의 파트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걸 길 가던 낯선 사람이 똑같이 말한다거나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나가는 트럭 광고판에 그 해답이 떡하니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까맣게 잊고 지내던 친구를 문득 떠올렸는데 바로 다음 날 그 친구의 가족을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일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현실과의 대화가 실제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패턴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의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남 탓이나 운 탓으로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끝이라는 신호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후로 가볼까요? 이건 이제 내면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양극화되는 존재감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굳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주 강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그 명료해진 에너지가 마치 촉매처럼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서 즉각적인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깊은 신뢰감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자발적인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융심리학에서는 이걸 두고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어떤 낯선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적대감을 보이거나 차갑게 굴고 또 어떤 낯선 사람은 보자마자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서 자기 깊은 속 얘기를 술술 털어놓기도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나라는 개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내가 발산하는 그 명료한 주파수에 대한 그대 각자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존재는 타인이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나 억압된 그림자를 투사하는 스크린이 된다. 말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셈이에요.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오면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인데 바로 지금까지 말한 이 징후들을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길에서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그림자, 바로 심리적 팽창입니다. 칼 융이 말한 개념인데요. 자아가 이런 강력한 에너지적 경험을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통합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진동과 영적 자아,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진정한 진동은요, 그냥 조용히 자기 삶으로 살아내요. 그리고 경험할수록 겸손해지죠. 내가 어떤 대단한 에너지의 통로나 그릇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영적 자아는 어떨까요? 아주 시끄럽게 자기가 특별하다고 선언하고 다녀요. 우월감을 키우고 자기가 바로 그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죠. 완전히 다른 길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자기 점검 규칙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높은 진동 상태에 있다고 굳이 말하고 다녀야 한다면 당신은 그곳에 없는 것이다. 어때요? 되게 명쾌하죠? 진짜는 말이 필요 없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확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명료함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징후들, 이건 우리가 달성해야 할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성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걸 멈췄을 때, 내 안의 전쟁을 끝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명료한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의 자유와 기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무게와 책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